자, 우리 3D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살벌했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금요일 야간 선물에 마이너스 8%로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 여파가 월요일 아침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바로 8%가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3DS도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마이너스 14%를 받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25만원 선이 잠시 깨지면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 외에 넥장에서 지금 곧바로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또 웃긴 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3DS 차트를 분석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명백한 지지선은 한번 확실하게 깼다가 다시 올라와서 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25만원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조정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25만원 선을 지켜준다면 그러면은 다시 위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5만원이 만약에 뚫린다면 그래도 21만원 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허용이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좀 선 넘었다, 정도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21만원 선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했기 때문에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제 관심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란색인데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온 게 네이버랑 3DS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재밌는 게 3DS랑 네이버가 지금 공공기관 AX에 대해서 서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오늘 두 개의 호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 약세적인 분위기에서 나름 선방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간략하게 미국 증시만 봐도 다우존스 1.4% 빠졌고요. S&P 500도 2% 넘게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4.2%나 빠졌어요. 3만 포인트 넘긴 게 조금 무색하게 좀 무섭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심각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보시면 거의 10%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게 삼전 닉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게 코스피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지수가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10%의 조정을 받는 거는 반도체 업종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상회하면서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 조금 조정이 세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사이클 자체가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2% 정도 맞고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3% 정도 나왔는데, 브로드컴은 실적 부진이 있었다고 치지만 마이크론은 디램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게 조금 시장에 오해를 가지고 온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다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매도 압력이 조금 가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선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결정적으로 고용지표가 2배 이상 나온 게 조금 컸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8만 5천 건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발표할 때 17만 2천 건으로 고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조금은 더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면서 미국채 10년물도 금리가 오르고 있고 30년물도 동반 상승하고 있죠. 시장 자체가 제가 앞서 언급드린 그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악재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악재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CPI 때 물가지수가 예상치 범위 내로만 나온다면 지금 좀 좋지 않은 환율이 그래도 진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양한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오전장에 우리 코스피도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죠.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8% 다이렉트로 꽂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승폭 전체가 반도체로 수급이 쏠려서 발생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지수 전체가 같이 조정을 받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건 삼전닉스 단일 상품에 레버리지 상품이 생기고 난 이후에 발생한 하락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형성된 ETF가 외인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출구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하락이 발생하면서 외인 자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6월 12일에 스페이스X가 신규 상장하죠. 이 IPO에 참여해야 하는 외인 기관들이 결국 코스피에서 수익 실현을 때려서 스페이스X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해뒀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사실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환율이 1560원을 찍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1560원까지 왜 올라갔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현금한 외국 기관들이 달러 수요가 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좀 일시에 나가는 자금들이 좀 많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수요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1560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너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 1560원이 언제 왔었는지 일봉에서 잡히지도 않아. 이거 주봉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랑 맞먹는 수준의 환율인데,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호황이고 국내 증시도 호황이고,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치솟는다, 금융위기급으로 치솟는다, 이거는 조금 이제까지 근 20, 30년 동안 보여줬던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다. 지금 시장이 새로운 영역이고, 그래서 각 자산군들마다 복합적으로 영향받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난이도가 그만큼 높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뭐 LG전자나 뭐 한미반도체나 현대차 전부 다 지금 억울하게 맞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국내 선물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특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의 선행 PER은 7.8배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저평가된 구간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지수의 조정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들이 얼마나 각자 방어를 잘해주는지가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 내에서 기술적인 지지 요소들이 얼마나 가격대를 잘 지켜주느냐, 그게 부각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3DS 차트가 진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3DS 펀더멘탈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우리 3DS가 국방 AX, 공공 AX,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권 AX까지 정말 폭넓게 AI 인프라를 통해서 사업 진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3DS가 우리은행의 대규모 AI 에이전트 구축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상담 챗봇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고객 상담은 물론이고 기업 여신, 자산 관리, 심지어 은행 내부의 비리를 감시하는 내부 통제까지 29개 은행 핵심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은행의 핵심 부서마다 AI 직원을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은행원이 업무 중에 고객자산 보고서를 쓰거나 기업 분석할 때 이 AI 직원이 빠르게 보조 자료를 준비해 주니까 업무 속도와 정확도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은행이 최초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증권이나 보험사, 카드사 같은 전 금융권으로 우리 3DS의 AI 에이전트 솔루션이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비자나 마스터카드랑 결제까지 AI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진짜로 AI가 다 해주는 세상이 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은행의 오래된 전산망을 최첨단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에 3DS의 AI 코드 어시스턴트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은행 프로그램들이 워낙 옛날에 만들어져서 완전 구형 C 언어로 짜인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요즘 AI가 자바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아주 빠르게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자 개인의 성향이랑 상관없이 표준화가 가능하니까, 그런 표준화된 코드로 짜주니까 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겠죠. 이게 재밌는 게, 3DS가 대기업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이렇게 강점으로 작용하게 될 줄은 AI 시대 이전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보안과 관리, AI 거버넌스 시스템인데요. 안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모델을 내놨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사람이 못 찾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귀신같이 잘 찾아낸다고 해요. 취약점을 잘 찾아내는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 때문에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안 패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쏟아질 텐데, 이때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서 마비가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3DS는 AI가 조직 내에 GPU를 얼마나 쓰는지 수시로 감시하고 사내 AI 직원이 윤리 가이드에 맞게 행동하는지 심사하고 승인까지 하는 일종의 AI 통제센터 인프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3DS가 국방부터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금융권까지 AI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또 소름돋는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6월 7일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20년 만에 여성 총리이자 현 정부 첫 기업인 출신의 총리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한성숙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의 네이버를 만든 전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입니다. 현재 네이버의 핵심 먹거리인 AI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뼈대를 이분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돈을 쏟아부었던 초대 기획자예요. 네이버 대표이사 시절 땐 파격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했고요. 댓글 서비스도 종료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구조 자체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면서 엄청난 추진력과 성과를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한성숙 장관을 지명하면서 밝힌 인선 배경은 딱 하나였는데요. 바로 AI 대전환이었습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국방, 행정, 국가 시스템 전체를 AI 패러다임에 맞춰 통째로 개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국가 생존 전략 자체를 AI에게 맞추겠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네이버 출신 한성숙 장관이 총리로 앉는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시그널인 거죠. 그런데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국가 행정망에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무서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보안과 안전성, 그리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문제없는 연결입니다. 국가 안보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AI를 도입했다가 행정 정상망이 마비되면 나라가 뒤집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 3DS가 강조한 내용이 뭐였죠? 가장 보수적이고 보안이 까다로운 시중은행 업무에 AI를 박아 넣고 있고,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보안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관리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오래된 구형 시스템을 신형으로 바꾸는 노하우까지 독보적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부가 AI 대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3DS의 AI 에이전트와 AI 보안관리 거버넌스는 사실상 정부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표준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행정망에 AI 도입해라, 가이드라인 짜라, 이렇게 지시하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력과 대규모 인프라 운영 경험을 가진 기업은 3DS를 필두로 한 대기업 SI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에 걸리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밀린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고용지표 과열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 3DS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튼튼하게 살아있고, 심지어 정부가 국무총리까지 IT 전문가를 지명하면서 우리 AI 모멘텀이 3DS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DS 주주님들, 단기적인 출렁임에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장중에는 좀 아쉬웠지만 이렇게 넥장에서 열심히 회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빠지더라도 21만원 선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여전히 3DS는 펀더멘탈 좋고 국가가 밀어주고 차트까지 좋으니까 진짜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지난 영상에서 12년 전에 상장할 때 물렸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탈출시켜줬다고 했잖아요. 그 매물대를 전부 걷어냈으니까 이제 다시 힘 모아서 날아가는 날만 기다리면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3DS 투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느끼실 두려움이나 지루함, 여러가지 불편한 감정들을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면서 함께 할 테니까요.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우리 주주님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프로였습니다.